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광양항 율촌 1산단의 안전한 선박 운항을 위해 진입항로 준설이 추진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2018년까지 율촌 1산단 입출항 선박의 운항 안전과 효율적 항만 운영을 위해 모두 249억 원을 들여 진입항로 준설 공사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다음 달 착공해 2년여의 준설 공사를 마치면 율촌 산단 전면 항로폭만 250m, 수심 10m 이상으로 3만 톤급 선박의 입출항도 가능해져 율촌 산단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코레일 전남본부가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선로 안전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코레일 전남본부는 하절기 30도를 웃도는 폭염이 지속되면서 선로가 휘어지는 장출 현상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주기적인 살수 작업과 함께 안전 점검에도 나섰습니다. 또 하절기 계절적 특성에 따라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산사태, 노반 붕괴, 선로 유실 가능성도 있어 사고, 장애 발생 우려 구간에 대한 특별 점검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대비해 독거노인들의 안전 대책을 마련해 추진합니다. 여수시는 폭염에 지친 독거노인의 안전을 위해 노인 돌봄이 68명이 관내 독거노인 1,700여 명의 가정을 매주 한 차례 직접 방문하거나 유선을 통해 한 차례 이상 안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노인들이 집에 혼자 있기보다 무더위 쉼터 역할을 하고 있는 마을회관 보건지소 등을 이용토록 권장하고 경로당에 폭염 대비 냉방비를 지원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허위 과장 광고로 노인들을 울리는 속칭 떴다방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연세가 지긋한 할머니들이 보자기에 쌓인 상자를 들고 건물을 나섭니다. 손에 든 물건은 건강보조식품과 화장품. 20만 원에서 많게는 40만 원을 주고 구입한 것들입니다. 경찰에 구속된 41살 김모 씨 등 2명은 시중에서 단돈 몇만 원이면 살 수 있는 건강보조식품 등을 각종 질환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속인 뒤 많게는 30배의 웃돈을 붙여 팔아치웠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39명. 대부분 70대 이상 노인들로 피해 금액만 5,700만 원에 이릅니다. 100번, 1000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들은 화장지나 라면 같은 생필품을 싸게 준다며 노인들을 유인했습니다. 물건을 많이 팔기 위해 TV나 전기밥솥 같은 값비싼 가전제품을 선물로 내걸기도 했습니다. 관절 연골 그런 데서 좋다고. 하나에 20만 원씩 해가지고 7개. 반품을 요구할 경우 구입 비용의 대부분을 돌려주며 노인들을 안심시킨 뒤 한꺼번에 많은 물건을 판매하고 종적을 감추는 등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행사장은 처음에 다 그 생활용품을 1,000원, 2,000원에 팔거든요. 그런 게 현혹돼서 가면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구속된 업주들은 광양에 이어 인근의 다른 지역에서도 떴다방을 차리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하루 100명 가까이가 이들에게서 물품을 구입한 것으로 보고 추가 피해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영철입니다. 순천 정원지원센터 건립 예산 확보 방안을 두고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의회 내에서조차 전액 국비로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과 계획대로 지방비 분담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데요. 하루가 바쁜 사업의 추진 주체인 순천시는 속이 탑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천만 국가정원 인근 1650제곱미터 면적의 순천정원지원센터 건립부지. 국가정원 후방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시설로 내년 말 완공 계획이지만 아직도 공사는 본격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순천시의회가 전체 사업비 70억 원 가운데 올해 본 예산 15억 원을 삭감한 데 이어 최근 시작된 공사의 중단을 권고했기 때문입니다. 순천시의회 임종기 의장은 이에 대해 정원지원센터 건립 사업이 전액 국비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설명합니다. 그 근거로 지난해 7월 시행된 수목원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비 35억, 키비 35억으로 짓기로 했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이 제정되기 전에 얘기고 이정현 의원님께서 만든 법에 의하면 산림청장이 건립해서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순천정원지원센터 건립 사업 예산을
전액 국비로 확보하려는 순천시의회 후반기 의장의 계획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 순천시의회 내에서조차 임 의장의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제 와서 지방의회가 중앙정부를 상대로 예산을 더 달라 마라 요구하는 것은 순천시 집행부의 중앙정부에 대한 행정의 신뢰성 문제이고, 또한 늘 지방의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순천시는 순천정원지원센터의 국고 정액 지원 편성이 관련법 시행 전에 결정된 만큼 소급 적용까지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또한 12미 확보가 국비 반납의 빌미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회나 기재부에서나 산림청에서는 이번 사업을 계속 이렇게 고집을 하면은 우리는 분명히 정액 지원 사업을 줬는데, 그다음에 사업을 안 했으면 반납을 받아야 되겠다. 자칫 반납할 수가 있어요. 2년 동안의 후반기 임기에 들어간 순천시의회 신임 의장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첫 현안이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순천시가 오는 2018년까지 안전인프라 개선 사업을 적극 추진합니다. 순천시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교통사고와 폭력 등 13개 분야 130개 안전증진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국제안전도시 공인인증을 추진하고, 오는 2018년까지 안전사고 사망자도 22% 감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아래장 구간 720m에 설치된 한전주와 통신주 80본을 지중화하고, 왕지 송촌에서 해룡 삼산까지 도심 내 고압선 송전선로 제로화 사업은 물론 CCTV 통합관제 대수도 1,200대로 확대 설치한다는 방침입니다. 다음 달 크루즈선의 여수항 입항에 따라 여수 세계 박람회장의 지역 특산품 판매장이 운영됩니다. 여수시는 다음 달 13일과 18일 두 차례에 걸쳐 중국 관광객 6,400여 명이 크루즈선 마리나호를 타고 여수항에 입항함에 따라 박람회장 내에 40여 가지의 지역 특산품 판매장과 먹거리 장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수시는 이번 판매장 운영으로 중국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특산품 판매에 따른 지역 홍보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신도시의 한 대형 공장에서 건축 폐기물을 땅속에 매립한 사실이 MBC 카메라에 적발됐습니다. 환경당국이 즉각 조사에 착수했는데요.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말 촬영된 남학 신도시의 한 대형 건물 공사 현장 모습입니다. 포클레인이 커다란 돌들을 옮겨갑니다. 구덩이에 쏟아부은 뒤 흙으로 덮습니다.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건축 폐기물을 무단 매립했다는 의혹을 완강히 부인합니다. 원래 집 땅이고 여기는 전남개발공사에서 공사해 놓은 거고 우리가 지하를 파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땅을 파봤습니다. 폐콘크리트 덩어리들이 눈에 띕니다. 시멘트 포대, 비닐, 파이프, 철판 조각, 심지어 철근까지 땅속에 묻혀있던 건축 폐기물들이 나옵니다. 공사 현장 관계자들은 금방 말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우선 임시로 우리가 한 거라니까요. 자재를 좀 놔야 되니까. 일부러 해놓으신 거예요? 그냥 저희가 일부러 이제 이것을 매립을 하려고 한 건 아니고. 건축 폐기물들은 관련법에 따라 처리업체에 위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사 관계자들은 현장 관리사무실 바로 옆에 폐기물이 묻힌 사정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그런 작업하는 걸 저희가 직접 봤으면 못하게 하거나 당연히 그랬겠죠. 폐기물이 묻혀있던 곳은 공사 계획상 흙으로 메운 뒤 포장해 주차장으로 쓸 부지. 무안군은 현장 조사를 벌여 행위자를 가려낸 뒤 원상복구 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할 계획입니다. 폐기물 처리 부서하고요, 협의를 해서 행정조치도록 그렇게 하려합니다. 80%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이 건물은 10월 완공 이후 영업을 전제로 현재 예약 손님까지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인승입니다. 무등산 환경파수꾼을 양성하는 무등산 사랑환경대학이 유네스코의 공식 인증을 받았습니다. 무등산 사랑운동이 지역을 넘어 지구촌 차원의 환경운동으로 인정을 받은 셈입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무등산 지질공원 해설사로 활동하고 있는 백진숙 씨는 무등산에 대한 이해를 넘어 사랑하게 됐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무등산 사랑 환경대학을 3차례나 다니고 난 뒤에 변합니다. 물론 알면 사랑하게 된다고 하잖아요. 그 이후부터 많이 무등산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22년 역사의 무등산 사랑 환경대학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이론과 실무 교육을 통해 매년 2차례씩 무등산 지킴이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900여 명이 수료해 무등산 자원봉사자나 해설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생명평화 인권 도시인 광주시에 걸맞는 지속가능 발전 교육의 훌륭한 모델이 되도록 저희들이 지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네스코가 무등산 사랑 환경대학을 지속가능 발전교육 공식 프로젝트로 인증했습니다. 무등산의 보존을 둘러싼 시민교육이 미래 세대를 위한 발전 교육의 국제 모델이 된 겁니다.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 인증이 되는 그럼으로 인해서 보다 더 공신력이 향상되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무등산 사랑 환경대학은 앞으로 유네스코로부터 지속적인 지원을 받는 한편 각종 홍보에 공식 인증 로고를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와 더불어 광주 지역 초등교사들로 구성된 지속가능 발전교육 교원연구회와 광주 전남 소비자 시민 모임의 지속가능한 녹색 소비 교육도 유네스코 공식 프로젝트로 함께 인증됐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여수시가 FTA로 인한 지역 수산물 가격의 하락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 보전 직불금 신청을 받습니다. 여수시는 오는 16일까지 한국과 페루 FTA 발효일인 2011년 8월 이전 오징어를 생산했거나 호주와 FTA를 맺은 2014년 12월 이전 참당하로를 생산한 어민들을 대상으로 피해 보전 직불금과 폐업 지원금 신청을 받습니다. 여수시는 해당 품목의 생산, 판매를 증명하는 수협과의 거래 영수증 등 서류를 갖추고 기간 내에 수산과로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설립자의 비리로 광양지역대학이 폐교 위기에 놓은 가운데 지역 시민단체가 교육부에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습니다. 행위정 감시연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대학을 감시, 감독해야 할 교육부가 역할을 소홀히 하면서 대학이 황폐해졌고 이로 인해 지역사회도 적지 않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시연대는 이어 교육부가 국가장학금 지원 중단 등 행정제재를 통해서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학의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 상반기 전남 지역 농수산식품 수출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6월까지 전남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모두 1억 5,2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5% 늘었습니다.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더위 대비를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대부분 지방이 33도 안팎까지 오르겠는데요. 대구와 광주가 33도, 서울도 31도까지 올라 무덥겠습니다. 여기에 습도가 높아서 더위 불쾌감도 심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생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전국 많은 지역에서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면서 국지적으로 세찬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피해 없도록 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서산을 비롯한 중부 서해안 지방 곳곳으로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차츰 그치겠는데요. 낮부터 밤 사이에도 전국 많은 지역에 강한 소나기 구름이 발달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이 25.9도, 대구 25도로 대부분 지방이 25도로 웃돌면서 후텁지근합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31도, 전주 33도, 안동도 32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당분간 무더운 가운데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잦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